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라는 원시적 방법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리두기와 함께 진화했었던 인류의 부정적인 심리적 형질, 즉 혐오와 배제, 정서도 다시 나타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죠. 코로나는 신체적으로도 큰 재앙이자 재난입니다.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또 심지어 이미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도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강박에 시달립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또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위생과 강박, 안전과 혐오는 사실 그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인간의 심리이자 또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같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그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그리고 안전하게 감염병으로부터 회복하고 또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사가 아주 깊어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인류와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는 오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친구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인간 세상에 들어왔을 때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천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은 같이 살아가면서 바이러스의 독성은 점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인간의 면역력은 점점점 강해지면서 가벼운 감기로 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부터 우리들이 겨울에 걸리는 감기의 약 15% 정도는 코로나 비리대 하학과에 속하는 감기였습니다. 우리는 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감기를 앓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살아왔었죠. 그런데 왜 지금 같은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중국을 미워했어요. 이탈리아를, 스페인을, 독일을, 일본을, 그리고 미국을. 유럽이 아시아를, 미국이 유럽을, 아시아가 또 유럽을, 그리고 유럽이 또 미국을. 서로 입국을 금지하고 원인은 바로 저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갈등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인간의 뇌에 영향이라도 주는 걸까요? 네,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폐에 영향을 주지만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이 인간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면 점점점 독성은 약해집니다. 인간의 면역력은 점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비슷비슷하게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개체 감염, 즉 인간과 감염균 사이에 다른 동물이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말라리아죠. 한국에는 말라리아 감염자가 별로 없지만 매년 100만 명이 아직도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죽습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생충이 인간의 몸과 그리고 모기의 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사를 완성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전혀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기가 자신을 물을 때마다 바로바로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힘들어하고 비틀거리고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된다면 많은 모기들이 그 사람을 물고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원충들이 다시 모기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퍼지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옮겨가는 매개체 감염 혹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시간이 지나도 독성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가 걸린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도 아마 이런 원인에 의해서 심각한 독성을 보이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독성이 심한 감염균은요, 인구가 아주 많고 또 인구가 서로 자주 접촉하는 환경에서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석기 시대에, 즉 소규모의 집단을 이루면서 계속 이동하던 사회에서는 심각한 감염병이 없었어요. 인간 사회에 크게 유행하는 약 1,400종 정도 되는 감염병의 60% 이상은 인간이 정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었죠. 결핵, 발진티푸스, 뇌염, 황열병,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이질,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감염병은 원래 인간 사회에 있지 않았던 감염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원전 8,000년경 인간이 정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 사회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인간 사회에 이렇게 심각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심리적인 형질도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직관적 미생물학이라고 하는데요.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나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1665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제목은 대역병, 그레이트 플라그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17세기는 14세기에 유행하던 흑사병이 계속 유행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흑사병은 약 500년을 유행했거든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신석기 이후 인류의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감염병의 역사였고 슬픔과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열병을 앓다, 시름시름 앓다 며칠 만에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5세 이하 소아의 절반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흑사병은요, 불과 24시간 만에 사망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레토 패스트라고 부르는 병이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질병을 앓다 죽게 된다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를 막으려는 강력한 심리 반응이 진화했습니다. 자신의 몸,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감염이 된 사람,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회피하는 심리 기전을 진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세종 14년 세종실록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무리들이 집을 떠난 채 전염병에 걸린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올라오는 도중에 있는 사람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떨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종서 등이 아르기를 전염병은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잘 퍼지는 것입니다. 신이 생각이 그에 미치지 못했는데 주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의 역사는 사실 아주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오랜 전통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던 시절에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궁여지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혐오와 배제의 심리로 발전합니다. 차별과 추방의 문화로 진전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전통으로 굳어졌죠. 우리와 다른 사람,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장애인, 외국인, 심지어 가난한 자, 미천한 자,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모두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원래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어두운 면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의 절반이 죽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택해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죠. 1차 대전 원인이 뭘까요? 역사학자들의 논란이 분분한데 아직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그 기저에는 깊은 혐오와 배제의 심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서로 경멸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다 서양인으로 보이지만 국가와 민족으로 나뉘어서 서로 배척하고 차별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물론 효과적이지만 원시적이고 부작용도 심했던 그런 심리적 기전이자 문화적 장치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심리는 점점점 진전하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그리고 내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1차 대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혐오해야 될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혐오해야 될 대상은 사람일까요? 집단일까요? 혹은 감염병을 퍼뜨리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병원성 미생물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혐오의 감정이 있다면 그 혐오의 감정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길을 가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안합니다. 밉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서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걸까?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혐오 반응은 단지 그러한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혐오만은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니까 미워하고 배척하고 싶어. 이 둘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종 19년 각 고을에 연병이 성한가와 아닌가, 그리고 백성들이 전염되어 죽는 형상, 그리고 금년에 병든 사람의 수요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더 많은지 적은지를 계산해서 아뢰도록 해라. 약방문에 의해서 증세에 따라 구제하고 병으로 죽는 근심이 없게 하라. 네, 세종대왕이 내린 하명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그 당시에 과학적인 역학조사 그리고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전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도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는 백신도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다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서 우리는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꼬마아이는 조셉 마이스터라는 아이예요. 개에 물립니다. 미친 개에 물렸죠. 광견병에 걸리면 100%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파스테르는 광견병 예방 접종 백신을 이미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사용해 본 적은 없었죠. 어차피 이 아이는 가만히 두면 죽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파스테르는 모험을 합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개발했던 광견병 백신을 접종합니다. 수해에 걸친 접종 끝에 아이는 살아납니다. 조셉 마이스터는 이후에 평생 파스테르 연구소의 관리인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파스테르를 돕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신만이 아닙니다. 15세기경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루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친촌 백작, 총독이었죠. 부인이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원주민 의사가 기나나무 껍질을 먹이라고 처방합니다. 최초로 말라리아에서 회복된 사례입니다. 이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약 70년 전이죠. 알렉산더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개발합니다. 2차 대전 때 군인들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은 1차 대전보다 사망자가 많았지만 감염병 희생자는 급감합니다. 플레밍은 1945년 노벨상을 받죠.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원시적인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거리두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는 좀 다릅니다. 백신도 없고요. 치료제도 없습니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불분명하네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라는 원시적 방법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리두기와 함께 진화했었던 인류의 부정적인 심리적 형질, 즉 혐오와 배제, 차별과 추방의 원시적 정서도 다시 나타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혐오와 배제의 감정은요, 사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요. 사람들을 서로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만들거든요. 감염이 된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니 감염병이 잘 퍼지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차별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됩니다. 자신이 증상이 있어도,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도
숨기고 침묵하게 됩니다. 감염은 점점 확산됩니다. 사회적 낙인감은 더 심해집니다. 차별과 배척의 반응은 더 커지게 되고 은폐와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혐오합니까? 감염병인가요? 바이러스인가요? 아니면 위생적이지 않은 행동 수칙인가요? 혹은 외국인, 장애인, 의료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손 씻기에 대한 위생, 그리고 가글, 깨끗한 옷, 마스크 착용, 사람들과의 적절한 거리, 이러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감염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나와 다른 사람들 전부, 외국인들, 중국인들, 미국인들, 감염, 코로나19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장애인들, 혹은 의료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가득하다면 그건 좀 곤란한 일입니다. 이 동전은요, 로마 시대 때 동전이에요. 두 명의 인물이 보이죠? 남자는 아스클레피우스, 의학의 신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딸이 히게이아, 위생의 여신입니다. 의사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접종하고 치료할 겁니다. 일반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위생의 여신 히게이아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사람들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혐오와 차별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근거 기반의 위생 수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위생 전략을 택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설령 코로나를 우리가 정복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종 감염병은 계속 유행할 겁니다. 위생이냐 강박이냐, 안전이냐 혐오의 사이냐, 그 경계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아마 그 경계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효과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힘든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